14,306건의 예언, 의료 적중률 92%, 대통령의 죽음, 세계대전의 종결, 인공지능의 등장까지. 그런데 이 남자가 단 한 나라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름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용, 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에드거 케이시. 1945년에 세상을 떠난 이 미국인이 왜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그가 본 2026년의 한반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이 케이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1877년 미국 켄터키주의 한적한 농촌 마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학교 성적은 평범했고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시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21살이 되던 해, 케이시는 갑작스러운 후두염으로 목소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의사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도 그는 속삭임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절망 끝에 그는 마지막 시도로 최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면 상태에 빠진 케이시는 자신의 목을 스스로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치료법까지 말했습니다. 깨어난 후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처방을 따르자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잠자는 예언자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케이시는 이후 43년 동안 14,306건의 리딩을 남겼습니다. 리딩이란 무엇일까요? 케이시가 최면 상태에서 특정 질문에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려주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의 신체 상태를 눈앞에서 보듯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치료법은 당시 의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나았습니다. 의료 리딩의 적중률은 92%에 달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디서 이 정보를 얻은 걸까요? 케이시는 그 원천을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주의 기억 저장소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생각, 모든 행동, 모든 가능한 미래가 기록된 거대한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우주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케이시가 접근했다는 아카식 레코드는 바로 그 하늘이 아는 것의 실체일지 모릅니다. 케이시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모든 기록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보존되었습니다. ARE 연구와 깨달음을 위한 협회. 이곳에 14,306건의 리딩 원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의사들이 참고하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한 시골 농부의 아들이 남긴 기록이 80년이 지난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에드거 케이시가 어떤 존재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가 과거에 맞춘 것이 있는가? 케이시의 경우 그 증거는 역사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1944년 케이시는 잠든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다. 그의 육체가 먼저 쓰러질 것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였습니다. 그는 방금 사선에 성공한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강해 보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죽음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는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이시의 예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케이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시기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승전국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긴장이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이념의 대립. 우리는 그것을 냉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의 냉전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케이시의 예언은 정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의 미래까지 내다보았습니다. 1920년대 케이시는 인체의 산성과 알칼리성 균형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의학계는 이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황당한 소리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pH 균형은 현대 영양학과 의학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음의 상태가 몸의 질병을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하고 분노가 심장을 병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미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심신의학이라는 정식 학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도 K씨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패턴의 급격한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해안 도시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K씨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매년 역대급 폭염과 홍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돋는 예언은 따로 있습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1930년대입니다. 컴퓨터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공지능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K씨가 본 미래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죽음, 냉전, 심신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예측했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K씨가 2026년에 대해 남긴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그 예언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는 걸까요? K씨는 2026년을 특별한 해로 지목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구가 스스로를 흔드는 해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땅이 진동할 것이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의 산들이 깨어날 것이다. 여름에 겨울이 오고 겨울에 봄이 찾아올 것이다. 인간이 확실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그 기반을 잃을 것이다. 지진, 화산 폭발, 계절의 역전. K씨가 본 2026년의 지구는 격동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일까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록적인 폭염, 예측 불가능한 한파, 갑작스러운 지진들. 지구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K씨는 80년 전에 이 신호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K씨가 경고한 붕괴는 자연재해만이 아닙니다. 그는 물질적 시스템의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거대한 불을 쌓은 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큰 기업들이 무너질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안전이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 주식, 저축.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물질적 안전망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K씨는 이것을 물질 신앙의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신이 되고 소유가 가치가 된 시대의 마감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늘이 인간을 벌하는 것일까요? K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정화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인류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잊고 물질만 쫓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습니다. 2026년의 격변은 이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지구의 자기 치유입니다. 숲에 산불이 나야 새싹이 돋듯이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하였습니다. K씨가 본 2026년의 비바람은 바로 그 단단한 땅을 위한 준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K씨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 격변의 한가운데 K씨가 유독 주목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혼의 용이라 부른 나라, 혼돈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힐 사명을 가진 땅, 바로 한반도입니다. 전 세계가 흔들릴 때 왜 K씨는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2026년 한반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K씨는 2026년 한반도를 마치 한 해의 일기예보처럼 시간 순서대로 묘사했습니다. 그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K씨가 첫 번째로 지목한 시기는 2월과 3월입니다. 그는 이때를 혼란의 겨울이라 불렀습니다. 한반도의 긴 밤이 찾아올 것이다. 정치의 기둥이 흔들리고 경제의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서로를 의심할 것이다. 정치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경제적 압박. K씨가 본 한국의 연초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 직전이다. 이 혼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면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K씨는 이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것들이 햇빛 아래 드러날 것이다. 기업의 부정이 폭로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큰 조정을 겪을 것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의 민낯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K씨의 관점에서 이것은 필요한 수술입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몸이 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그은 것은 터뜨려야 낫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겪을 이 아픔은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한가운데 K씨가 가장 중요하게 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7월과 8월. K씨는 이 시기를 내면으로의 전환이라 명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마침내 밖을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릴 것이다.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마음이 내면의 힘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많은 것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외국의 기술, 외국의 인정, 외국의 자본. 그러나 K씨에 따르면 올 여름 한국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답은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변화는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적 개혁의 씨앗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것, 정치가 아니라 영혼이 먼저 깨어나는 것. 가을이 깊어지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K씨는 11월에 대해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진 두 형제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다. 남과 북입니다. 하지만 K씨가 본 것은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즉각적인 통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만남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역사, 같은 영혼을 공유한 민족으로서의 대화입니다. K씨는 말했습니다. 정치가 아닌 영혼이 그 다리를 놓을 것이다. 11월에 뿌려지는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대화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혼란의 겨울에서 시작해 폭로의 봄과 여름을 지나 내면의 전환을 거쳐 화해의 씨앗을 뿌리는 가을까지. K씨가 그린 2026년. 한국의 여정은 고통과 희망이 교차하는 서사입니다. 그런데 K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한국이 맡게 될 특별한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영혼의 용이라 부른 이유, 그리고 그 용이 세상에 가져올 새로운 빛의 정체. K씨가 한국에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영혼의 용. 수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왜 용이었을까요? 동양에서 용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비를 내려 생명을 주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입니다. K씨는 한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물질에 지친 인류에게 영혼의 비를 내리는 역할, 어둠에 빠진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오는 사명. 그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태어날 것이다.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K씨에 따르면 한국은 물질 문명의 한계를 가장 먼저 경험하고 가장 먼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기에 빠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깊이 겪었기에 치유의 길도 깊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씨는 더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올가을,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는 우리가 익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권력이 그를 찾아갈 것이다. 그의 말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을 것이다. 화려한 웅변이 아니라 겸손한 진심이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낮추되 진실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K씨가 그린 이 지도자는 정치인일 수도 있고 영적 스승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함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가 가진 권위가 아니라 그가 품은 진실입니다. 여기서 K씨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정치를 먼저 바꾸려 하지 마라. 마음을 먼저 바꾸어라. 제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K씨가 말한 영적 개혁입니다.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이웃이 바뀝니다. 이웃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K씨에 따르면 한국의 진정한 변화는 이 순서로 일어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나라의 변화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K씨는 한국이 홀로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날 내면의 각성, 일본이 보여줄 고난 속의 회복력, 그리고 그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한국. K씨에 따르면 이 세 나라가 함께 인류의 새로운 영적 중심지를 형성할 것입니다. 서양이 물질 문명을 이끌었던 시대가 저물고 동양이 영혼의 문명을 이끄는 시대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용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빛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K씨의 예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K씨는 2027년의 한국에 대해 아름다운 그림을 남겼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겨울을 견딘 나무가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리듯 한국은 어둠을 통과한 후 더 강하고 더 밝게 빛날 것이다. 2026년의 혼란을 지나면 한국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영적 깊이로 존경받는 나라. 경제 순위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K씨가 본 2027년의 한국은 그런 모습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K씨는 항상 강조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다. 가능한 미래일 뿐이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K씨가 본 어두운 시나리오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예언 속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K씨가 남긴 마지막 조언입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 밖에서 답을 찾지 마라. 안에서 찾아라.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지혜가 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안에는 저마다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순간, 마음을 비우고 귀 기울일 때 들리는 작은 속삭임. 그것이 K씨가 말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2026년이 어떤 해가 되든 그 목소리를 따르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답을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십시오. 답은 때가 되면 스스로 찾아옵니다. K씨는 한국을 동방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그 빛은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면 그 옆 사람이 깨어납니다. 가정이 깨어나고 마을이 깨어나고 마침내 나라 전체가 깨어납니다. K씨가 예언한 영혼의 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등잔 밑이 어둡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답을 찾지만 정작 답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어둠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벽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을 믿으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마침내 이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에드거 K씨의 예언과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교육적, 성찰적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을 주거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비판적 사고와 개인적 판단을 함께 가지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 당신 안의 빛을 믿으십시오.